와, 정아 언니가 한 명 더 나타났어.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연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연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엔 벽에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그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연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뭐야?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연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해 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김연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물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저는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네.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었어요. 예, 그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네, 김용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존재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꾼띨 안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면 꾼띨 안악이 산모의 비명을 듣고 찾아와서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긴 손톱이 달린 창백한 두 팔이 쑥 방 안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오씨, 너무 끔찍하다. 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코치를 해요? 아니 그리고 산모가 아프면 비명도 지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 귀신도 안악이면 뭐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안악이라는 게 한국어 아니지 않아요? 꾼띨 안악 할 때야. 안악 아니야? 낙낙. 정말 두 분들이 지금 저한테는 큰 공포세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제 자신이. 과거 한 여성이 마을의 영주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마을에 큰일이 날 거야. 그 전에 넌 죽어야 돼. 주민들이 임신한 그녀를 생매자. 어휴.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된 그녀는 자신을 죽인 마을의 모든 남자와 그 자손들까지 저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뱃속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픔 때문인지 산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훔쳐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꾼띨 안악이라는 이름도 임신한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이해하지만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꾼띨 안악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어? 와. 오, 되게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노리는 귀신 꾼띨 안악, 한 맺힌 그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풍문으로 떠도는 도시 괴담이 아닌 실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어느 오후 한 중년 부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부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뭐 믿고 문 열어드리고 점검 맡기는 그냥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 부부가 사망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알고 보니 집에 들어온 보일러 배관공이 갑자기 돌변, 집주인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아, 이거는 뭐죠? 뭐지? 살인자의 정체는 사실 보일러 배관공으로 위장한 살해당한 부부의 딸인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습니다. 얼마 전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회두려자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B씨가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인 A씨 부모에게 복수한 겁니다. 야, 너무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부모를 살해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보통 이게 무서운 게 보통 이거 점검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열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살인마로 돌변하다니까 너무 끔찍하네 진짜. 심지어 범행 후 B씨는 A씨 어머니인 척 A씨에게 연락해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어떡해. 자,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한 A씨는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을 마주하고 잔혹한 살인마 B씨에게 감금당했는데요. 밤새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탈출. 이후 경찰이 B씨의 자취방에서 만취한 B씨를 체포하며 악몽보다 끔찍했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아휴.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괴담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남성 야마다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와줄 수 있니?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란 야마다는 급하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뭐 당연히 내려가야죠. 걱정이 되니까요. 네. 야마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땐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잠깐 편의점에 들른 야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카와다를 만났습니다. 이야, 반갑다. 아, 우리 5년 만에 보는 거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M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히 내려왔어. 뭐? N병원? 아니, 그 병원 망해서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지금은 완전 폐허야. 사태 파악을 위해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야마다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마다니? 아,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서 가라오케 와 있어. 내일 통화하자. 아니 아까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야마다의 아버지는 야마다가 왜 전화했나 할 거예요. 전화한 적이 없는 거지 이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야?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야마다는 아버지에게 이 소름 돋는 일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병원은 뭐고 카와다네 편의점은 또 무슨 얘기야? 네? 아버지? 그 병원은 폐업한 지 오래.
반년 전에 문 닫았어. 카와다와 가족들 모두 행방불명됐거든. 진짜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줄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끔찍한 게 진짜 폐허가 된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예상 끔찍해요. 못했죠. 네. 과연 그날 밤 야마다를 폐허가 된 병원으로 부른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실종됐던 친구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타난 훈령이었던 걸까요?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야,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여기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저런 저러서 진짜 어떻게 돈을 살아?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